자, 반갑습니다. 성경과 인간이 이해원 11번째 시간. 이야, 사실 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그러니까 지난주였지. 지난주 토요일부터 목이 간질간질 하더라고. 이제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러다가 목이 부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일요일 되니까 목이 부었더라고. 침 삼키기가 좀 어렵고, 이제 그랬다가 월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기침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침을 좀 이렇게 계속 나오길래 가라앉겠지. 왜냐면 벌써 목이 부은 지 한 3일째였으니까. 내가 보통 감기가 3일 넘은 적이 거의 없거든. 그리고 감기가 들 것 같으면은 나가서 한번 뛰면 가라앉았어. 몸에 막 열을 내면은 그 면역력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운동도 하고 왔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그래서 그때가 월요일이니까 오늘 밤에 수업을 찍어야지 했는데 기침이 너무 거세지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못 찍었지. 그랬다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기침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야. 심지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기침 감기를 심하게 걸린 적이 내가 옛날에 그 한 4년 전에 군대 훈련 받을 때 그때 말고는 없었는데 되게 심상치가 않은 상태야. 근데 다행히 지금 기침을 안 해. 그러니까 오늘 나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따 병원을 가긴 갈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인트로도 밖에서 못 찍고 좀 그런 상황이야. 한 주 걸은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온라인 강의인데 사실 온라인 강의는 매번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온라인 강의를 걸러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증상이 심하긴 했거든. 근데 그래도 어쨌든 걸려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밀린 진도들은 밀린 상황에 맞게, 그리고 너희한테 또 너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제 티 안 나게 조정을 했거든.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무리 없이 이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잘 준비를 해볼게. 아무튼 오늘 막 그렇게 텐션이 높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주 되면 정말로 완벽하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 밖에서 오프닝도 찍고 조금 더 활발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볼게. 아, 그리고 건강 관리 꿀팁 하나 얘기해 주면은, 감기가 이렇게 심하게 든 원인을 짐작해 봤을 때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방 섭취를 줄였던 게 원인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그 식단을 최근 한 몇 주 동안 더 빡세게 했었거든. 거의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조금만 먹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데 지방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해줘. 진짜로.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면은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섭취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몬드를 반드시 꼭 챙겨 먹어야 돼. 왜냐면 아몬드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동시에 오메가3 영양제까지 같이 먹어주면 더 좋아. 오메가3 또한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지. 그걸 먹으면은 지방을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면역력 효과를 같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그거를 게을리했던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희는 살 뺄 때 몸 관리 잘 하렴. 아파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또 아프다는 핑계로 또 최근에 잘 먹었거든. 거의 한 달치 운동이 날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아프면 살 뺀데도 안 좋으니까. 아무튼 꿀팁 잘 기억하고, 자, 지금부터 사소한 자랑거리 한번 읽어볼게. 물론 2주 전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볼게. 자, 2학년이 되고 나서 성실한 모습을 보이자라는 다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수업을 미룬 적도 과제를 미룬 적도 없고 바로바로 했어요. 대단하다. 나는 내 대학원 과제 밀려서 냈어. 심지어 지각 제출했어. 같이 근장하는 언니가 친동생이 저와 같은 성격의 여자친구 만나면 좋겠대요. 오, 되게 인성을 인정받았구나. 같이 일하는 사이에 그런 걸 칭찬을 받기 쉽지가 않은데. 남자친구한테 요리를 해줬어요. 간단한 거였지만 맛있게 만들어줬고, 남자친구가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신나요. 남자친구가 진짜 심쿵했을 거야. 그게 있다? 그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의 그런 예쁜 모습 아니면 뭐 어떤 귀여운 모습 그런 데서도 매력을 느끼지만은, 그 아내의 모습을 느꼈을 때, 이게 뭐 결혼 정년기 그런 나이 상관없이 남자들은 여자친구한테서 아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설레고 심쿵을 느끼고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되게 꿈꾸게 돼. 그래서 요런 모습 되게 좋아. 잘했어. 드디어 눈썹 문신했습니다. 이제 민낯 지워도 민둥 눈썹 아니에요. 인증샷 한번 보내줘. 그리고 그동안 인증샷 보냈는데 못 올린 것들 있을 거야. 이게 2주 지나면서 나도 까먹고 사진도 날라갔더라고. 보냈는데 내가 깜빡하고 소개 못한 것들 다시 보내줘. 진짜 미안해. 드론 자격증 따려고 드론 배우고 있어요. 아, 학교 앞에 현수막 붙었더라. 그 드론 국가 자격증 그거 가르쳐 준다고. 기회 되는 사람들 꼭 배우세요. 진짜로. 민경이가 자기 얘기 쓰라고 협박해요. 쓸 것도 없는데. 민경이가 수업 때 자기 이름이 불리고 싶었나 보다. 나 소원 풀어줄게. 민경아 안녕. 저 퍼스널 컬러 진단 받고 왔어요. 예상치도 못한 겨울 쿨이 나와서 엄청 신기했어요. 무조건 웜일 줄 알았는데 얼굴에 여러 가지 천을 대보는데 엄청 신기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저 퍼스널 컬러가 화장뿐만 아니라 옷 색깔도 추천해 주는 건가? 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진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제 남동생이 너무 귀엽고 잘생긴 것 같아요. 중1인데도 저에게 애교란 애교를 다 부리고 애정 표현도 아직까지 해줍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로서 아직도 너무 귀여운 애기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부터도 완성된 꽃미남의 얼굴이 진짜 귀엽고 잘생겼어요. 정말 나중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 자, 혹시 이거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여학생들, 특히 연하 좋아하는 여학생들, 뭘 기대하는 거야? 안 돼. 나이 차이가 얼만데 안 돼. 헛된 생각 갖지 마. 자, 이렇게 사소한 자랑거리 읽어봤고, 또 읽다 보니까 텐션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이 힘 그대로 받아서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남이 내게 심어준 이야기 말고 너는 어때? 너는 정말 너를 잘 알고 있니? 너희한테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희라는 가수의 산책이란 노래야. 근데 이분이 인디 가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데 백예린이 커버하면서 유명해졌고 최근에 또 모범택시 그 드라마의 OST로 꼽혔더라고. 되게 반가웠는데 이 노래는 병상에 계신 아버지, 그 죽음을 앞두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병원 앞에서 산책을 할 때 쓰여졌다라고 하더라고. 그 우리가 보통 노래를 BGM으로 듣지 노래에 엄청 집중해서 듣는 경험을 요새는 잘 못하잖아. 항상 뭘 하면서 듣지. 근데 이번엔 내가 이 노래랑 가사를 같이 띄워줄 테니까 한 1분 정도 한번 가사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리고 음악의 분위기에 집중해서 한번 이 노래를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 한번 들어볼까?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처음에 보았던 영상 그리고 방금 들었던 노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우리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주제는 아니야. 그게 사실이지. 이 얘기를 했던 맥락을 좀 살펴보자면은 처음부터 얘기하자면은 우리 삶에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의 파도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복은 이 행복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이 두 가지의 파도를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이 파도의 정체를 알아보자. 첫 번째 파도의 정체는 악함이었고 그 악함을 우리의 악함, 타인의 악함으로 나누어서 보았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의 행복을 위협하는 두 번째 파도인 죽음을 같이 보고 있지. 이 죽음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중이었어. 지난주에는 죽음이 만드는 이별에 대해서 보았었지. 그치? 죽음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이별의 고통을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행복은 정말로 송두리째 사라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번 주에는 죽음이 또 어떻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죽음 자체가 만드는 공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 죽음은 그 자체로 굉장히 공포스럽지. 근데 오늘은 우리가 죽음을 왜 무서워할까? 죽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까? 그거를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가 수업을 안 한 사이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어. 그 한강에서 어떤 청년이 실종되어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애타게 그 청년을 찾았었지. 부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었는데 그 친구가 주검으로 발견이 됐어.
물론 아직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분분하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참 얼마나 그 죽음이 허무한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 의대생이고 22살이면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꿈을 펼쳐 나가길 기대했을 거야.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죽음 한 방에 다 사라진 거지. 맞아. 죽음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 허무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상 하나의 우주에 가깝다라고 보거든. 왜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릿속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우주만 하나고 느낄 때가 있어. 왜냐면은 이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계획, 인간관계, 꿈,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린 시절 추억은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모아놓고 나면 정말 하나의 우주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렇게 큰 우주가 죽음이 다가오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듣고서 정말 허무했던 사건 중 하나가 그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선교사님이 아니었어. 그냥 회사원이었다가 내가 꼭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 이 꿈을 되게 오랫동안 품었던 거야.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나이 40이 넘으셔서 드디어 퇴직을 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신 거야. 그런데 해외에 나갔던 첫날 호텔에서 비누를 밟고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어.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죽음은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 모레를 계획하고 1년 후를 계획하잖아. 나중에 이걸 하고 이걸 배우고 진로를 이렇게 가고 막 계획을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지. 자, 그다음 죽음이 무서운 이유 두 번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 삶에 죽음이 다가오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사고사. 두 번째, 병사. 세 번째, 자연사.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 사고사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뭐 내 죽음을 말할 시간도 없고 혹은 남겨진 사람들이 내 죽음을 대비할 어떤 시간도 없고 또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을 하고 그러니까 난 사실 사고사를 동경한 적이 있어. 말이 웃긴지 모르겠는데 이 죽음의 과정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고통도 짧게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랬다가 최근에 내 지인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자연사라 해야 될지 사고사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분이었는데 그냥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대로 탁 돌아가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편안하게 가셨네. 다행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유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그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그러셨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다녀오세요. 이게 마지막이었다 보니까 서로한테 너무 큰 상처를 남기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병사를 얘기해 볼까? 사실 병은 굉장히 다가오는 순간부터 뭐랄까 충격을 주지. 나한테 왜 이런 게 찾아왔지? 어쩌면 내가 지금 건강검진을 받기 무서워하는 그 이유처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 권순욱 4기 암 고백에 동생 보아 응원. 오빠는 강인한 사람. 가수 보아 유명한 사람이지. 보아의 오빠 권순욱 씨가 4기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전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었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 4기 암이고 기대 수명을 이제 2, 3개월 정도로 병원마다 이야기한다. 야, 진짜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그리고 동시에 이 병이 가지고 올 고통 그리고 그 시간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굉장히 끔찍한 것 같아. 때로는 어떤 병은 너무나 그 치료와 관리가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좀 큰 짐을 지우기도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사를 꿈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유언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죽음을 바랄 텐데 자연사를 하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 예를 들면은 올해 한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얘들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자연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10%라고 해. 오로지 10%의 사람만 자연사를 맞이할 수 있고 나머지 90%는 병사와 사고사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자연사를 당연하게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지. 참 끔찍하지만
자, 근데 과연 이 자연사는 정말 괜찮을까? 내가 그 생각이 깨졌던 게 내가 요양병원이라는 데 가보고 나서였어. 내가 요양병원을 언제 처음 가봤냐면은 우리 아내의 외할머니가 살아 계시거든. 그분이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거기를 갔었어. 근데 갔더니 시설은 되게 좋아.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 일상이 뭐냐면은 그냥 누워 있는 게 일상이야. 그냥 가만 누워 있어.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일과가 누워 있다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TV 보는 거. 그냥 그게 인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뭐 인생의 유일한 낙도 아니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분들 보면은 뭐 옛날에 교수였던 분, 운동 선수였던 분, 별분들이 다 있어. 근데 그분들이 다 그 네모난 칸 안에 갇혀서 있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말이 좋아서 요양병원이야. 요양이란 건 원래 잠깐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 쉬다가 오는 게 요양 아니야? 근데 사실 요양병원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죽음이 앞둔 사람들을 몰아넣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TV나 보는 거지. 심지어 이제 증상이 심각해서 죽음에 임박하신 분들은 그 진짜로 누워서 고개 돌리는 거 이것밖에 못해. 심지어 이제 일어나 앉는 것도 못해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와가지고 그 침대를 돌려줘야지 일어나. 그럼 돌돌돌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싸고 다시 누워. 그냥 이게 하루 일과의 전부인 거야. 되게 끔찍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신들은 멀쩡하실 거 아니야. 젊었을 때 기억, 내가 뛰어다녔던 기억, 어렸을 때 연애했던 기억, 뭐 이런 기억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늙은 육체 안에 갇혀가지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 보이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느꼈어. 자연사도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형태의 죽음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즉, 사실 죽음의 방법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할 수 있는 죽음의 방법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 다음에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죽음의 시기. 왜? 이게 언제 오는지 몰라. 진짜 몰라서 공포야. 뭐 말했지만 정말 나한테 오늘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가 봐도 지금은 죽음이 찾아오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어린아이한테도 찾아올 수 있는 게 죽음이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동시에 몰라서 공포이기도 하지만은 알아도 공포이지. 만약에 병원에서 당신은 언제 죽어요? 아니면 내가 죽을 날짜를 만약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당신은 뭐 20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얼마나 큰 공포를 사람이 느낄까. 그치, 이 시기도 죽음이 갖고 오는 굉장히 큰 공포 중 하나야. 그리고 죽음이 주는 마지막 공포는 난 사실 가장 궁극적인 공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뭐냐면은 죽음 그 이후는 뭐가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이게 죽음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공포인 것 같아. 자, 물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종교가 이야기를 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 그런데 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증명 가능한 것을 물었을 때 사실은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때로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로 죽음 이후에 그게 있나 의심이 갈 때가 있어. 그래서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어 보이는 설명은 죽은 후에 우리가 소멸한다, 사라진다. 그게 어찌 보면 여태까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말인지도 몰라. 우리는 죽음 후에 사라진다. 그런데 내가 죽음 그 이후에 소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참 굉장히 큰 공포를 준다고 생각이 들어.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사고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내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어떤 기분이지? 내가 그때 없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단순히 잠자는 거와는 다른 거니까. 근데 이런 공포가 사실은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는 가장 큰 공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죽음이 가장 임박한 상태에서는 이게 가장 두렵다 그래.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존재가 소멸한다? 그건 어떤 거지? 그러니까 이 기분을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좀 달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달력이 보이지? 2021년 5월 이제 오늘 달력이야.
가끔가다 이제 옛날 달력을 내가 볼 때가 있어. 그러면은 기분이 참 묘한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은 너희는 아마 이쯤 태어났거나 아니면 애기거나 그랬을 텐데 나한테는 그 월드컵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때의 달력이야. 그래서 이때 이 달력을 보면서 이 날짜에 폴란드랑 경기하지, 이 날짜에 미국이랑 경기하지,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서 이 달력을 보면서. 그치?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 전 연도를 보면 또 되게 신기한 생각이 들어. 예를 들면은 아니면 뭐 어떤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도 있겠지. 1950년 6월 달력을 보면은 이제 6월 25일 날 이날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지. 그때 사람들의 심정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 이제 단오날 즐겁게 보내고 주말에 쉬고 이제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또 쉴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25일 날이 딱 밝았을 때 바로 전쟁이 터진 거였겠구나. 그 사람들이 보았을 달력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서 뭔가 그 기분을 같이 느껴보는 거지. 그렇다면 한번 미래도 한번 봐볼까? 네이버 달력이 너무 먼 미래의 달력은 제공을 안 해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왔어. 2220년. 그 중에서 2220년 한 5월 달력을 볼까? 자, 이걸 보면은 어린이날 금요일이네. 5, 6, 7 연달아서 쉴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때는 5월 8일에 어버이날이 월요일이구나. 어버이날 월요일, 스승의 날 월요일, 월요일날 누군가를 좀 찾아뵙기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좀 주중 계획을 좀 짤 수 있겠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달력을 보고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있을 그때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아마 존재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지? 나는 그때 어디 있는 거야? 소멸한다? 그럼 난 다시 세상에 등장하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몽롱하고도 궁극적인 공포를 제공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소멸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공포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살아있을 때 공포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한다면은 나의 가치는 뭐지? 그렇게 우주에 있다가 싹 사라질 존재라고 한다면은 내가 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보람차게 삶을 살아야 되지? 뭐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자녀 또한 얼마 안 가 사라지고 말 텐데 DNA를 남기기 위해서 그게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궁극적인 질문과 공포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 자, 우리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네 가지의 공포를 보았어. 죽음의 허무, 또 죽음의 방법, 죽음의 시기, 죽음 그 이후의 문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발견한 인간이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 공포스럽다. 그치? 두 번째, 시작. 죽음은 허무, 방법, 시기, 그 이후의 문제든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를 가져온다. 그치? 오늘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이래서 무서워하는구나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죽음의 공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사실 많지 않다. 이게 현실인 것 같다. 자, 오늘 질문을 보고서 나눈 질문에 답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제시된 죽음을 주는 공포 중에 가장 공감이 간 것은 어느 거였는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게 제일 공포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 그 이후로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어.
죽음 이후에 어떨 것 같은지, 또 그것을 떠올리면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좀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주면 좋겠어. 드디어 오늘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을 할 거고, 좀 그렇게 밝지 않은 주제였는데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 자, 바나나 우유 뽑기. 몇 명을 뽑을지는 얘기 안 했었는데, 사실 내가 되게 감탄했던 게, 내가 저번에 너네 3주 연속 그 올 출석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 기록이 안 깨졌어. 5주차 연속 다 니네 240명이 출석을 다 했더라고. 처음이야. 진짜로 이게 240명이 다 출석을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5명을 뽑아서 바나나 우유를 보내줄게. 그래서 이 추첨에 자기 이름이 걸렸다 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답으로 기프티콘으로 바나나 우유를 보내줄게. 자, 한번 추첨해 봅시다. 자, 186, 124, 217, 15, 205. 자, 15 누구지? 15번? 15번. 김은빈. 김은빈. 그 다음에 124. 김지수. 그 다음에 186. 권헌준. 그 다음에 205. 변정민. 마지막 217. 장다연. 이 5사람은 나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내가 기프티콘 보내줄게. 축하합니다. 자, 미션 뽑아봅시다. 5월 한 달도 행복하게. 땡큐. 5인 집합 풀리면 아산투어. 그치, 이거 집합 풀리면 5월이라 그런지 가족들과 뭘 해달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기부 공개. 난 자신 있어. 역시 노을이와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이젠 랩 요구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네. 그 다음에 룩북 찍어주세요. 룩북 소개하기. 리즈 시절 사진. 매드몬스터 영상 보면서 반응 촬영해주세요. 웃기더라 이거. 애견 카페 놀러가주세요. 너무 좋지. 애기들 장난감 사주기. 저스틴 비버 러브 유어셀프 불러주세요. 이거 노래 좋지. 좋아하는 간식 소개해주세요.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이거 중요하지. 이렇게 물 2리터 마시는 거. 땡큐. 한강에서 라면 먹기. 나 서울 가야 돼? 이거 하려면은? NCT 127 영웅 춤추기. 와, 쉽지 않겠는데? 자, 그럼 추첨 가봅시다. 하나, 둘, 셋. 105. 보이죠? 여기 105. 105가 뭐였지? 105. 자신은 요리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그 전이 뭐지? 자신 관련된 자신? 자기 자랑과 TMI 가득한 쿠키 영상 만들기. 자기 자랑. 하라고 했다. 대놓고 한다. 알았지? 오케이.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박수. 동세복, 지금부터 아빠 말 따라하는 거예요. 응? 당근, 작은 토마토, 대도 할아버지, 버지 나 그 다음에 오빠, 오빠 그 다음에 책상, 기타 의자, 인가 그 다음에 나무, 나무 풀잎. 보이 자, 노래 해볼게. 랄랄라 라라라 랄랄라 야야야 뿡뿡뿡